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TV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동시에 진행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본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그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본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즉,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아도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계약만 하고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 즉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다면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하면 더 독촉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서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 둘째, 계약금 계약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본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계약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그때 법률 강의는 어떻게 되느냐는 제 유튜브 동영상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계약까지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다른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즉 중도금 지급이 된다든지 중도금 약정이 없다면 잔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그 물건을 인도해 주었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든지 또는 더 많이 줄 사람이 있어 나타나서 매도인이 마음이 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주면 매수인은 억울해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여기서 계약금과 관련된 두 가지 판례를 보겠습니다. 총 매매 대금이 5억이고 계약금을 10%인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계약서에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의 일부인 2천만 원만 지급되었을 때 매도인이 변심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느냐 아니면 처음 계약서에 기록된 계약금 5천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1억 원을 반환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5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사회통념상 10%인 5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게 관례인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시다. 자, 이럴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2억 원 전부를 포기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법에는 계약금이 지급되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상황에 따라 항상 같은 건 아니지만 계약금이 너무 과다할 때는 과다한 금액만큼은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이행에 착수한 단계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중도금 약정이 없다면 잔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배액을 반환하고도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 계약 당시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별도로 해두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든지 또는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든지 할 때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매도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이므로 매수인은 상당 기간 내에서 한 번 더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서 정해준 해제다 해서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라 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한 번 더 독촉을 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도 계약 체결 당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였다면 그때는 상당 기간 여유를 주고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계약을 할 때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큰 기업체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매수인이 지급하였던 돈도 돌려받아야 하고 손해배상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약금 약정을 했다면 받은 계약금만큼이 손해배상액입니다. 그러니 매수인은 자기가 준 돈, 즉 계약금, 중도금도 돌려받고 계약금만큼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입증해서 입증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명문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매매 대상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까지 해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는 남아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일단 묶어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또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가 집을 꼭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을 때는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될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거쳐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안 되므로 그때 부동산을 묶어놓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는 가처분입니다. 즉 돈을 받기 위한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가 가압류이고 소유권을 받기 위한 특정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임시적 조치가 가처분입니다. 자,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으로 묶어놓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사유를 소명해서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요건을 따져보고 합당하면 등기관에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하면서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계약을 불이행할 때 매수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는 매도인 입장에서의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